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67세 부부가구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 한 채 장만했고 아이들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네요. 크게 모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직장생활하며 가입해 놓은 국민연금을 남편 150만 원, 저는 80만 원씩 받고 있고 개인연금도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어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답니다. 그런데 요즘 무섭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 빚내서 부동산 투기할 때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열심히 납부했고 추납에 의미가입까지 해서 연금소득을 28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이제 와서 연금소득이 많다고 기초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3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는 50%로 오른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추납과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높여야 한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꼬셔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던데 지키지도 못할 새로운 공약 남발하지 말고 있는데도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한다는 후보 있으면 꼭 찍어줄 거예요. 알베르토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마학 알베르토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통한 국민연금 월급여액을 높여야 한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이 45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3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고 국민연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추납이나 임의가입,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장점만을 홍보하지 말고 단점도 함께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쯤 되면 다단계 사기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연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첫 번째는 국민연금은 기본공제가 없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이 있고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과 재산에는 대부분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약 40~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도 2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득에 대한 공제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해주고 있고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소득은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도 매달 4만 원씩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왜 유독
국민연금에만 아무런 공제가 없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자체에 이미 저소득층의 혜택이 내재되어 있어서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의 기본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국민연금 가입자만 봉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 즉 15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으실 분이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에 가입해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100만 원까지 올려놓았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이 4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 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약 9만 7천 원 감액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이 아닌 2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을 가입할 때 이런 내용 미리 안내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3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이전에는 국민연금 연간연금액의 20%이던 소득 반영률이 2021년 8월 현재는 30%를 반영하고 있고 2022년 7월 이후에는 연간연금액의 50%까지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률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을 연 1,000만 원 받을 경우 50%인 500만 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건강보험료도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네 번째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기초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뜩이나 작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연계 감액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인데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만 결국 별로 남는 것도 없네요. 아니,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가입시킬 때는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준비라고 홍보하더니만 이제 와서 이것저것 떼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국민들 뒤통수를 치면 앞으로 뭘 믿고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까요? 공제도 많이 해주는데 빚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정말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을 기망하는 국민연금은 당장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구머니나 제가 오늘 또 화를 내고 말았네요. 알베르트 선생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야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문제점을 보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